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주 기간에서 1년, 2년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3년과 5년에 대한 거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주 요건 3년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 바로 비거주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는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위에 있는 농어촌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영농은 농사 짓는 것이고 영어는 잉글리시가 아니고 거기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시골 가서 나 농사 지을 거야, 시골 가서 고기 잡을 거야, 그래서 시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줄게. 뭘 비과세를 해주냐면 바로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우리 세법에서는 일반주택이라고 하고, 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줄 텐데, 대신 네가 귀농해서 산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뭐해라? 거주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든지 어업을 하든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든지 어업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주택의 소유자가 해야 되고요. 이때 시골에 취득한 이 주택에는 세대원 전원이 여기 이사하셔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시골에 간다 그랬는데, 자, 시골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연고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향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 2월 17일 날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지금은 고향이란 말이 빠집니다. 이때 이 주택을 사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란 말을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주택은 고가주택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이면 안 되고요.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주택을 살 때에는 농사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와 함께 주택을 취득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게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농어촌 주택은 어디 있는 걸 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상남도를 가든지 강원도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다 됩니까? 물어보니까 업의 도시지역 안에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구역이 업으로 끝난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봤을 때 주상공록에 해당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구역이 아예 면으로 놓으면 거기 있는 주택은 귀농해서 농사짓기 위한 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골에 농사를 지으러 가기 이전에 도시지역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일반주택이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되는 것이냐,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내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도심지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농어촌 주택에서 3년 동안 내가 거주하면서 농사 짓는 요건을 못 갖췄잖아. 못 갖췄으니까 비과세 해줍니까? 물어보니까 일단 비과세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이 농어촌, 즉 귀농주택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농사 짓는지를 지켜봅니다. 근데 나중에 3년이 안 갖춰지게 되면 비과세 줬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그 세금을 다시 과세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라고 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요건 5년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기간 무관과 관련돼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바로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어서 제가 분양받았는데요.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게 1년이 됐든 5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상관없이 1주택이면 비과세 해줄게요. 대신 그 임대주택에서는 5년 동안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요건 5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상속주택과 인용주택, 이거는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지어가는 기농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농이라는 것은 시골에 농사 짓던 분이 도심지로 나온 겁니다. 시골에 농사 짓던 도심지로 나온 이 이농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시골에 있는 주택은 주택개수에서 빼주고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만 가지고 그 주택이 한 개냐 두 개냐를 따질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농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농주택에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존에 농사짓던 주택은 앞에 있는 기농주택과 마찬가지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업의 도시지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업에는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면지역에 있는 이농주택 같은 경우 5년 이상 거주했다. 도심지에 나와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반주택을 샀다. 그럼 집이 두 개인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보는데 다시 일반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또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상속주택은 주택이 없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수에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받은 주택이 어디 있는 거냐면 수도권 밖 읍면에 소재한다면 수도권은 어디냐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 밖에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읍에는 도시지역 밖에 있는 주택으로서 또는 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얘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있는 주택을 상속 하나 받았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없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도심지에 있는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또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봅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볼 텐데 대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속주택은 여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상속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는 어떤 주택을 사더라도 이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 여기 있는 주택이 아닌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주택으로서 내가 상속받기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이 상속주택을 없는 걸 보는 것이고 그걸 양도하거나 새로 사게 되면 이 상속주택은 주택개수에 포함되어서 주택개수가 2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거주요건 3년짜리, 5년짜리를 함께 살펴보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개정되는 거주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세법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과 관련되어서 상담은 여러분 주소지 인근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또는 국세청 세무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